안녕하세요. 돈이 없어도 내가 부동산을 하는 이유의 저자 미소가 아름다운 미소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동산 모르면 부자 될 수 없다의 저자, 저도 미소가 아름다운 아이언맨입니다. 앞서 북극성 아지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보다 알차고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많은 청취 부탁드릴게요. 아이언맨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저도 평소에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 미소영님과 함께 이런 좋은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청취자 여러분께 좋은 내용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자, 우리 첫 코너 가야겠죠? 첫 코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대망의 첫 코너는 북극성의 자랑이죠. 북극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너입니다. 빅데이터요? 그거 굉장한데요. 그럼 첫 코너 한번 활기차게 한번 가보시죠. 자, 빅데이터를 통해 뽑은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에서 선별한 키워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소영님이 이 코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네. 키워드 부동산 이슈는 북극성 카페에서 매일 올라오는 뉴스 큐레이션에서 한 주간 핫한 부동산 키워드를 모으고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을 꼼꼼하게 말씀드리는 코너예요. 네, 한 주간의 소식 키워드만 알아도 충분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시기, 한 주간의 가장 트렌드를 반영한 키워드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굉장히 거창한데요. 그러게요. 그러면 이쯤 하고 저희가 그 주목할 키워드를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이번 주의 키워드들을 보면요. 먼저 30대 아파트 매매 증가, DSR 규제, 현금 부자수, 신혼부부 양극화, 역월세 등장, 11월 금리 인상, 강북 집값 상승, 겨울 준비 인테리어, 갭 투자 감소 등등의 키워드들이 있었습니다. 딱 듣기만 해도 뭔가 되게 이 중에서 몇 가지가 확 와닿네요. 그쵸. 현실적인 게 지금 저희가 부딪히다 보니까 네, 특히 저희 투자자들에게 와닿는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죠. DSR 규제, 이거 심하죠. 왜냐하면 대출이 곧바로 저희한테 영향이 오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다들 공감하실 부분인데 이 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큰 악재거든요. 네, 맞아요. 최근 미국 금리 인상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분명 여러 부분에 있어서 기존 대출자들이나 앞으로 향후에 대출을 받을 분들에게 큰 부담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이 DSR이 원래 그 연간 갚아야 할 자기의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이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을 좀 합계를 좀 내가지고 나의 소득 맞습니다. 대비해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대출이 있던 사람들은 추가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거의 대출이 안 나온다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뭐 직장인들 마이너스 통장, 마통이라고 하죠. 네. 그걸 굉장히 좀 활용을 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급할 때 정말 잠깐 쓸 수 있을 정도로 네. 한데 이것도 그 비율에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맞아요. 구체적으로 일단 아예 융통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막힌 거죠. 네. 결국에는 저희가 뭐 소득에 따라서 뭐 부동산도 매수할 수 있는 금액대가 거의 정해진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투자를 활발하게 하면서 특히 마이너스 통장 부분을 초기 투자금으로 굉장히 잘 활용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저도 최근에 막혀가지고 뭐 가족이나 아내나 이렇게 추가로 마이너스 통장을 부탁드리는 실제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최근 1, 2주 사이에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투자자들에게는 DSR 규제가 굉장히 큰 악재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강한 것 같아요. 네. 강한 한 방이 여기 DSR로 딱 다가왔네요. 네, 다음 키워드를 한번 보면요. 또 눈에 띄는 키워드가 바로 30대 아파트 매매 증가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한번 주목해 보고 싶어요. 지난 기사에서도 저는 이 부분을 눈여겨봤는데요. 뭐 작년이나 올해 넘어오면서 30대가 40대를 제치고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에 큰 손으로 떠올랐다는 소식 들어보셨나요? 이 소식을 떠나서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에 갔는데 한두 달 정도 지났었거든요. 근데 부동산 사장님이 굉장히 걱정의 목소리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급등하니까 세입자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속 와서 물어보신대요. 저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 근데 이제 급등하는 그 가격을 알면서 사기에는 부담스럽기도 하고 실은 돈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마음은 급해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한 30대 정도의 자녀가 한 명이나 이제 갓난아기 가진 그런 30대 이제 가장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30대가 집을 산다라는 말이 공감이 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최근에 몇 년간 그 집들이 이제 집값이 굉장히 올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신 그런 30대의 그런 분들이 시장의 그런 현황을 보고서 너 정말 지금이라도 안 사면 더 올라서 사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1년 사이에 저희가 벌어들인 돈이라는 게 뻔하잖아요. 네. 특히 가족이 있는 구성 상태에서 수입을 일부를 이렇게 저금해서 모은다라는 거는 그거를 모아서 또 집을 산다라는 거는 집값이 좀 멈춰져 있어야지 네. 집을 사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30대가 그런 분위기가 같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이제 집값이 상대적으로 너무 오르니까 이제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영년 기회가 없겠구나. 이건 되게 불안한 거에 맞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북극성 내에서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수강생분들이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강의를 들으시고 또 스터디도 하시는 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 기존 젊은 층 매매 수요가 크지 않았지만 신혼부부 등 실소유자들이 이제 향후에 경제활동 기간도 많이 남아있다는 점을 볼 때 오히려 전체적인 주택시장을 볼 때는 주택시장 그런 매매 부분에 있어서는 건전성이 좀 개선되는 그쵸.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집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면 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실수요자들이 많이 늘어나니까요. 정부에서도 바라는 방향이고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한 주간의 가장 키워드 중에서 하나를 더 뽑아볼까 해요. 네. 아이유매님은 어떤 걸 생각하세요? 이번 주에 핫한 키워드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여걸세 등장이라는 말을 주의 깊게 한번 짚어보고 가고 싶거든요. 여걸세가 뭔가요? 바로 최근이죠. 9.13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큰 폭으로 굉장히 잠잠해졌거든요. 그 집값이 매매가는 잠잠해진 동시에 전세값이 또 큰 폭으로 하락하는 재건축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주인이 추가 대출이 막혀서 전세값이 하락한 만큼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니까 임차인들에게 그 하락한 만큼의 은행 이자를 대신 내주는 부분을 이른바 여걸세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자를 오히려 주는 거네요, 세입자한테. 그렇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 공감 갔던 부분이 저도 수도권에 있는 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매매가는 2억 원 이상 최근 한 6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매매가는 2억 원에서 2억 5천 이상 올랐는데 전세가는 1억에서 1억 5천이 떨어진 거예요. 오히려 빠졌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전세 만기가 오는데 제가 9.13 대책으로 인해서 다주택자이기 때문에 담보대출도 막혀서 대출이 막혔으니까 담보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빼줘야 되는데 그마저도 이제 못하는 상황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임차인 면담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자를 부담하겠다라는 부분도 공지했고 좀 더 전세값을 낮춰서라도 내드리겠다라고 면담을 했던 건데요. 이런 부분이 실제 투자자로서 굉장히 지금 많이 몸으로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잘못 저희가 투자자라서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주택이 꼭 하나만이 아니라 두 채가 있다는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든 이제 전세라는 빼드려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규제 지역 안에 있다라는 걸로 이제 2주택만 가져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좀 전체적으로 흐름이 막히니까 나가야 되시는 분들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되고 빼주고 싶어도 현금을 그렇게 다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또 이런 상황이 좀 반복돼서 좀 더 좀 진행이 더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어떻게 보면 뭐 폭락론자들의 어떤 마음을 읽어주는 그런 기사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이언맨님, 그럼 우리 지금 그 키워드로 한 3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약간 좀 3가지 다 지금 직접적으로 좀 영향이 오고 실제로 느끼다 보니까 조금 약간 위기감 같은 것도 조금 오는 것 같기는 해요.